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가 5달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해서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주유소. 휘발유 값이 1리터에 1,700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나 올랐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며 하락했던 국제유가가 최근 다시 상승하며 기름값이 크게 오른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안 좋고 수입도 줄어드는데 차는 계속 운행해야 되고 해서 부담이 된다고 해야 되나? 가격이 크게 뛴 것은 농축수산물. 채소는 최근 남부지방 호우의 영향으로 가격이 치솟으며 시금치는 지난달보다 64%나 올랐고 상추는 41%, 배추와 토마토, 복숭아도 10% 넘게 뛰었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 AI로 공급량이 줄어든 달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값이 45% 올랐고 쌀과 돼지고기도 11%나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그냥 오른 거 그냥 피부에 와서 닿을 정도로 오르니까 뭐 옛날에 이만큼 살까 반 정도로 줄이고 또 두 번 올까 한 번씩밖에 못 드는 실정입니다. 올여름 너무 더운 날씨와 늦은 장마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과실이나 채소류의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됐고 이렇게 농축수산물과 휘발유 등 공업제품, 보험료 등 서비스 가격까지 일제히 오르면서 지난달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109.6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올라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전에 축산물은 81%, 과일, 채소 등 농산물은 2배까지 공급량을 확대해서 서민 경제에 지장이 없도록 물가 공급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가을 장마가 길어지면서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한 신선 제품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들썩이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도의회에서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함께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을 위해 편성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의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외에는 직접적인 지원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식 숙박 비중이 서비스 중에 6.6%를 차지합니다. 정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예산을 제출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 어려울 때 2023년 앞으로 몇 년 후에 빚 갚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돈을 그쪽으로 보낸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제주도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공감하지만 추가적인 지원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한 걱정에 같이 합니다. 부족하지만 지금 재정 여건 상황에서 이 정도로밖에 할 수 없었던 저희들 답답합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도 제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제주 홀대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 2년째 감염병 전문병원의 제주 유치, 제주 설치 부분은 지금 어떤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주도를 이렇게 홀대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숫자 같은 논리 같은 것들이 좀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제대병원 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조금 이렇게 강화시키는 형태로 절충안을 들고 다시 질병청과 논의하겠습니다. 확장 공사로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비자림로의 폭을 줄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해당 지역구 도의원이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거 이럴 거면 하지 마세요. 이거 차도 폭이 1m 줄어들었다고 해서 무슨 뭐 애기뿔 소똥구리 두점박이 사슴벌레가 살아납니까?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양보할 걸 양보하고 협의할 걸 협의해야지. 도의원들은 원희룡 전 지사의 사퇴로
도정 공백 우려가 높은 가운데 구만섭 권한대행이 출석해 정책 방향을 밝혀야 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최근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이 전 동거남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으로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경찰이 신변보호 대상자 거주지에 실시간 감시 기능을 갖춘 CCTV를 설치하는 등 조치 강화에 나섰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20년 넘게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온 A씨. 최근 전 동거남에게 살해당한 중학생 사건을 보고 지난달 3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A씨는 최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남편의 폭행이 심해지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전주부터 또 뭐 죽인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경찰이 A씨의 거주지에 새로 설치한 것은 실시간 감시 기능을 갖춘 CCTV. 녹화 기능만 있던 기존 CCTV와 다르게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언제 어디서나 모니터링할 수 있고 외부 움직임이 포착되면 자동 알림도 뜹니다. 실시간 대화 기능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5분 안에 경찰이 출동하는 긴급 호출 기능도 갖췄습니다. 침입이나 아니면 보복이나 이런 게 두려워서 지금 근처를 배회하고 있거나 들어오려고 한다거나 했을 때 나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 출동을 해줄 거라는 거가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 제주 지역의 신변보호 대상자는 100여 명. 경찰은 우선 시범 대상자 5곳에 실시간 감시 기능 CCTV를 설치하고 500여 대를 확보해 설치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신변보호 요청자뿐만 아니라 상습 절도 피해자 등 범위를 넓혀 CCTV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 조금 더 CCTV 보급에 관련해서 더 늘릴 수 있고 또 도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재고가 부족해 논란이 됐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도 추가로 확보해 신변보호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쇼핑몰마다 할인 쿠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각 시군도 이번 추석 대목에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할인 행사 지원비로 배정했는데요. 과연 그만큼 매출로 이어질지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 MBC 유룡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위탁 운영하는 농식품 온라인몰인 거시기장터. 한가위를 앞두고 가격을 싹둑 잘라냈다는 광고가 한창입니다. 20% 할인 쿠폰을 총 1억 원 한도로 제공해 추석 명절 특수를 잡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하고 물류팬으로 인해서 지금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10,000건 이상 구매 시는 20%, 30만 원 이상 구매 시는 한 15%. 전북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도 우체국 쇼핑 등에 5억 5천만 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고 전라북도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도 1억 8천만 원의 쿠폰을 뿌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뿐 아니라 도내 14개 시군 역시 몇 천만 원씩을 들여 온라인 쇼핑몰에 최대 20%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상황. 이번 추석에만 줄잡아 10억 원 이상이 투입돼 연간 예산이 2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어떨까? 200여 업체가 입점한 전북 대표 쇼핑몰인 거시기장터만 해도 연간 10억 원을 운영비와 마케팅에 쓰는 반면 작년 매출은 48억 원에 그쳐 필요성이 의문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 전라북도 자체에 거시기장터라고도 있잖아요. 그것도 진짜 홍보가 많이 안 되고 활성화가 하나도 안 돼서 지자체별로 예산 대비 10%도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 지자체마다 쇼핑몰을 추가로 개설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홍보비와 운영비 지출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농식품 유통을 온전히 민간에 맡기거나 지자체가 개입한다면 민간에 필적할 만한 규모 있는 쇼핑몰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회사 성격으로 판매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전문가를 고용을 해야죠. 플랫폼 본부가 전라북도가 돼가지고 전부 취급해서 명절 때는 거기서 세일을 해야지.
지난 2017년 13조 원에서 지난해 34조 원으로 3년 만에 3배 가까이 성장한 온라인 식품 시장. 지자체마다 남발하는 일회성 할인 쿠폰이 과연 해결책인지 재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네, 밤사이 제주에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남부에는 시간당 50에서 70mm 이상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 강한 비구름대는 점점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지금도 약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비가 가끔씩 내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남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머물면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하고 있고요. 북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두 공기가 충돌하면서 이렇게 비구름대가 형성된 건데요. 오후에는 일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오늘 오후까지 제주에는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작은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 기온 23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산간에는 안개도 짙게 껴있는데요. 아침 출근길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8도에 머물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오늘 흐린 비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늘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5m 안팎으로 일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도 서부와 동부 지역에는 낮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 내내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반에도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그제 11명에 이어 어제 오후 5시까지 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6명은 모두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제주시 종합병원 확진자와 대형마트 관련 확진자가 각각 1명씩 추가됐습니다. 제주 지역의 최근 일주일 일평균 확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11.7명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다중이용시설 234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위반한 일반 음식점 1곳을 적발해 형사 고발하기로 하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한 음식점 1곳은 행정 지도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18일 이후 현재까지 적발된 방역 수칙 위반 업소는 62곳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특별 방역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제주시 양지공원 봉안당의 재래실과 휴게실을 일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석 연휴를 전후해 실내 음식물 반입과 섭취 금지, 마스크 미착용자나 발열 등 코로나19 유증상자 출입 통제 등 방역 조치도 강화합니다.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사업 규모가 축소됩니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백통신원 사업자 측이 기존 사업부지 55만 제곱미터에서 27만 5천 제곱미터를 축소해 기존에 건설 예정이던 콘도미니엄과 맥주 박물관, 호텔을 개발하지 않고 해당 부지에 수영장과 야영장,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백통신원 제주리조트는 지난 2012년 착공해 919억 원을 들여 콘도미니엄 192실을 조성했지만 자금 조달 등 문제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올해 말까지 사업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와 복무 관리가 허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시험 위원 중 절반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위원 5명 중에 1명만 외부 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부서에 엄중 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일부 직원이 근무 시간 내 외부 강의를 나가면서 연가나 외출, 조퇴 등의 결제를 받지 않는 등 부적정한 복무 관리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했습니다. 현직 소방관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 제주 시내 모 숙박업소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제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해당 피해자를 상대로 또 다른 불법 영상도 담겨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 제주소방서는 경찰 수사에 따라 해당 직원을 조처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제주에 함께 여행을 온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서귀포 지역의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